상당히 돈송해에 대해서 관용한 사회가 일본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님하고 그 소년 스님이 첫날 밤을 지내기 위한 위식이었던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묘사가 된 그림들이 대량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송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니즈 문제를 지난번에 다루었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시리즈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돈송해 문제는 상당히 반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 그 일본에서 LGBT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이 LGBT 법이 앞으로 민원이 계속될 문제이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여서요, 이러한 시리즈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일본 불교에서의 돈송해 문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돈송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돈송해는 그 남성의 돈송해 문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고대로부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발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이지 시대는 1868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돈송해에 대해서 관용한 사회가 일본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혹은 그 체포되거나 그러한 역사가 일본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기독교 사회의 영향으로 그 메이지 시대 이후에 헌법이 근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첫 번째 헌법에서는 돈송해의 성행위 중에서 한문 성교만 규제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 한때 위법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1880년이 되어서 위법이라는 것이 철폐가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법으로 돈송해를 규정하거나 위법으로 만들거나 그런 역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고대의 역사서 일본 서기 같은 것을 보면요, 역시 돈송해에 관한 그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돈송해가 유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돈송해가 상당히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불교 스님들이 600년대 중반쯤부터요, 단나라로 많이 유학했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견당사라고 했는데요, 단나라로 유학한 일본 스님들은 단나라에서 이미 상당히 유행되어 있었던 남성의 돈송해라는 것을 배우고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일본에서 말하면 나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돈송해라는 것이 불교 스님을 통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한 남색의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것은 삼국지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영웅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서 남색이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남색을 하는 무사 중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연맹한 그런 무사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남창, 그러니까 남성의 매춘부,
자체가 단나라 정부에 의해서 인정되는 유곽 그곳을 만들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요, 특히 크카이라는 스님이 단나라에서 돌아와 가지고 일본에게 남색을 사실상 유행시켰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의 책에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불교계를 보면요, 일본의 불교계에는 사분율이라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 계율은 남녀를 만농하여서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원래의 불교였고요. 그러나 그것이 변질이 된 거죠.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일본의 전태종은요, 당시 최대의 교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태종 안에서 남색의 유행이라는 것이 아주 세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면요, 당시로 이야기했지만 일본 불교에서도 여인 금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남성하고의 성교라는 것은 정확한 금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년승이 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소년승을 일본말로 치고라고 했어요. 소년승이라는 것은 만 12살쯤부터 18살, 이 소년승이 들어오면 치아 관종이라는 이름으로 세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위식이었냐고 하면 스님하고 그 소년 스님이 첫날 밤을 지내기 위한 위식이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소년승하고 첫날 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위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여서 계율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리는 식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러한 치아 관종으로 세례를 받은 그 소년 수행승 간음보살, 간생보살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승을 통해서 자신이 또 높은 견지에 올라간다,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오히려 스님이 자신이 그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이거 불교의 깊은 부분을 오히려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요, 스님들이 너무 자신의 성욕을 전담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식을 만들었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한 치아 관종, 소년승하고 스님들의 성행위는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묘사가 된 그림들이 대량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돈소의 문제라는 것은요, 상당히 반대합니다.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불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비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왕가에서는 돈소해가 있었는지, 혹은 일본 무사사회 서민에서는 돈소해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근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메이지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현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